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얘네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엉뚱한데 시비를 걸고 난립니다. 최근 젤렌스키의 보좌관 미하일로 포돌략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루이비통 광고가 침략의 상징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기색에서 영감을 받은 루이비통 벤에 V자가 있다면서 러시아 침략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색의 V자 도안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인데 러시아 군사 장비에 쓰여진 V자를 왜 쓰냐고 난립니다. 루이비통의 V자 배너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4년부터 파리에 있는 플렉십 스토어에 개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V자 로고의 도안은 티셔츠와 스웨트셔츠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오래전부터 옷의 인쇄에 팔아온 도안입니다. 사실 이 도안은 1901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루이비통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가방에도 붙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 보좌관 미하일 포돌략은 트위터에서 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는 3색 그리고 V자와 G자를 앞세워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신흥부유층은 공공연히 침략의 상징물을 가지고 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럭셔리는 피에 적실 때 더 좋은 향기가 난다 여기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3색과 프랑스의 3색계는 유사하지만 색깔 배열 순서가 틀립니다. 그리고 V와 G자를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지 괴이합니다. 러시아군은 V를 진실의 힘을 의미하는 기호로, G는 자빠베드, 승리를 위해서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는 영어의 for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특수군사작전의 구호가 자미르 비스 나치즈마, 나치즘 없는 세계를 위하여입니다. G자는 러시아 전차와 보병 전투차에 가장 많이 표시된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패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작전 시작 8일 만에 러시아에는 124개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에르메스, 까르띠에도 러시아에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얘들은 G자만 보면 발작을 합니다. 2022년 3월에는 루이비통의 L과 V를 형성한 볼트, 번개 모티브의 주얼리 컬렉션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기습 공격을 형성한 전쟁 칭송 모티브를 하면서 러시아의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볼트 모티브가 이니셜 G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은 알파벳 G를 스와스티카처럼 취급해야 한다고까지 우겼습니다. 자기네들이 나치면서 남을 나치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크미디어 선지의 황당한 분석 기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러시아와 푸틴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매체는 정반대로 해석하면 진실이 보입니다. 제목은 비비꼬인 마음, 푸틴은 어떻게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를 해체하고 서방을 러시아에 굴복시킬 것으로 착각했답니다. 누출된 비밀 문서에 따르면 푸틴은 나토가 붕괴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서방 국가들이 자기네 나라를 해치지 말 것을 애걸복걸할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나토가 해체까지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나토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키예프가 지면 패배 후유증에 쪼개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존재 이유도 잃게 되고 현재 겪고 있는 내용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군 병력도 무기도 제대로 운용이 불가능한 약체임이 드러났습니다. 또 회원국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개별 국가는 자살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또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으면서 러시아의 폭군 푸틴이 빠른 승리 전망에 얼마나 속았는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FSB, 러시아 대외정보국 기밀문서에 따르면
푸틴이 전광석화 같은 승리를 거둔 뒤 서방이 두려움에 떨고 나토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이 숫자의 10분의 1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격전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로 영토를 언제까지 점령한다는 목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가십을 주로 다루는 선지가 FSB의 기밀 문서를 자체적으로 입수했다는 것도 믿기 힘듭니다. 그저 가십처럼 소설을 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선지는 자기네들 보도가 코드명 Wind of Change라는 출처에서 나온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러시아 교도소의 인권 상황을 파헤치는 반체제 인사로 흘러간 것이며 FSB 요원이 정리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선지가 쓰는 자기네들 버전의 007 소설입니다. 죄다 가공의 인물이나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는 또 푸틴이 전쟁 전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럴듯하다, 또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기구의 강화를 불러왔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서 자립하도록 만들었다는 소위 전문가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모든 분석이 엉터리고 코미디입니다. 다만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서 자립했다는 말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버리고 산업을 포기하는 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향인데 유럽 국가의 위정자들은 국가를 자살로 몰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에너지 젖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유럽은 산업 생산 능력을 자체 거세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거세된 나라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숄츠가 바이든과 가진 괴이한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숄츠가 CNN에서 밝혔습니다. 민감한 부분까지 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은 독일의 국방비 증액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숄츠가 러시아 에너지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숄츠는 노르트 스트림 폭파 배후에 미국이 있지만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바보짓을 지켜올리는 바이든의 칭찬을 들은 셈입니다. 러시아와 화해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게 노르트 스트림 폭파입니다. 그리고 다각화란 말도 사람을 놀리는 겁니다. 싸고 가까운 에너지원을 놔두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곳의 에너지를 바가지를 쓰며 구매하는 겁니다. 또 올라프 숄츠는 중공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공을 제재할 것이냐는 CNN의 질문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경고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귀국한 숄츠는 바이든이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세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보여줬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숄츠는 미국의 장단에 맞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돌아온 겁니다. 독일에 있어 미국은 프레너미, 우군인 동시에 적입니다. 미국은 독일의 명줄을 잡고 이제는 마음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